쉬고 있는 도중에 밤에 누워서 발목이 아팠죠. 네, 그리고 네. 부으면서 통증으로 호소했는데 이런 경우는 통풍을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통풍을 먼저 의심해야 됩니다. 통풍과 말초동맥 질환은 주로 발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우신데요. 두 질환의 차이는 통풍은 주로 열감과 함께 쉬고 있을 때도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말초동맥 질환은 이와 다르게 손과 발이 차고 시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팔에 힘이 빠진다, 엉덩이 통증, 그리고 눈이 안 보였다 보였다 한다. 이게 전부 다 말초동맥 질환의 증상. 놀랍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설명해 드리면요. 팔을 드는 움직임으로 인해 평소 좁아지고 막혔던 혈관이 제대로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팔에 힘이 툭 빠지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 둔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근육통이나 고관절일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요. 둔부 통증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엉덩이 근육의 허혈성, 즉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근육이 나 아파 라고 외치는 말초 장골동맥 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계단을 1층 이상 오를 때 엉덩이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또 1, 2분 내로 통증이 호전된다. 그러면 말초동맥 질환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운동 심하게 하면 테니스라는 한 2시간, 3시간 치면은 허벅지 안쪽이 좀 많이 통증이 있거든요. 좀 쉬고 괜찮고. 이것도 혹시 모르는 거네요. 실제로 2~3시간 테니스를 쳐서 다리가 안 아프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너무 하셔가지고. 아우, 정말. 아우, 속 시원하다. 그러면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팔로 가는 동맥이 만성적으로 계속 좁아지게 되면 그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팔로 가는 동맥이 완전히 막힌 경우 척추 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 팔 동맥을 대신해서 발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척추 동맥이 뇌혈류까지 공급을 좀 해주는데요. 고개를 좌측으로 혹은 한쪽으로 심하게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척추 동맥이 차단이 되면서 척추 동맥으로 혈액을 공급받던 뇌혈류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말초동맥에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자, 의심 증상이 있다면 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다 찍어봐야지만 알 수 있나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말초동맥 진단은 말초동맥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초음파 혹은 CT 같은 영상 검사가 가장 적합한데요. 하지만 이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말초동맥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말초동맥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족용 혈압계 많이들 사용하시죠? 그렇죠. 예. 네, 이 가족용 혈압계를 이용해서 팔과 다리의 혈압을 측정하는 겁니다. 다리 혈압. 말초동맥 질환을 진단하는 간단하고 유용한 선별 검사로 발목 상완 지수,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ABI 지수가 있습니다. ABI 지수란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혈압을 측정을 해서 발목의 수축기 혈압을 팔의 수축기 혈압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 수치가 0.9에서 0.5일 때는 말초동맥의 협착, 좁아졌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고요. 0.5 이하로 측정이 되면 말초동맥의 폐쇄까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ABI 지수 측정법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 효용성이 입증된 측정법인데요. 이 여러 연구에서 이 ABI 지수가 0.1씩 감소할 때마다 주요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10%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I 지수가 0.9 이하일 때는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대 6배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